안녕하세요. 라오스 한테 가족 어이예요. 주말 오후 산책을 나왔어요. 드디어 ไปเที่ยว 아이고. น่ารักจังก็พูดตัวเมียเลยแล้วกูกลับบ้านเลยแล้วเหมือนกันเลย 아이고 아이고. 갱이지들 아이고. โอ้เขาเข้าใจ 리치한테 혼나는데 봐라. 야. 이번 영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준비하였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가족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특이한 환경 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국제 결혼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국제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옳고 그르다를 개인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요. 실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냥 결혼 생활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국제 결혼이 가지는 특이점에 한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결혼 후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점은 문화의 다양성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와이프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다른 환경을 체험하며 적응해 가는 과정들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조금이나마 버라이어티한 일상으로 바꾸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배우자의 성격이나 성향이 맞아야 가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결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자유로움인데요. 결혼 후 저희처럼 제3국에 살거나 아니면 부부의 국가 중에서 한 나라에 정착하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각종 구성원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서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처가나 시댁 주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조금 덜 신경 쓰게 되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둘만의 결혼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나 서로 다른 문화, 풍습에서 오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혼인 절차부터 해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 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국에서만 식을 올렸고 곧바로 태국으로 건너가서 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는데 각종 서류와 문서의 번역 공증부터 태국 외무성 접수, 한국 대사관 접수 등등을 직접 진행했고 혼인신고하는 데만 1박 2일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거주하는 국가의 체류 비자라든지 각종 허가나 생활에 필요한 증명서 등등 보통의 자국민과 결혼한 부부보다 몇 배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많은 인내를 가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장단점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에 이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결혼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단점 부분을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결정을 하시길 권해봅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 국제결혼 비중은 7.2%인
15,300여 건으로 10년 전의 35,000여 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층이 많이 줄고 성비 차이가 심각한 80년대생 이후 세대는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라 이전 세대보다 결혼하기 어려워 기피자들이 증가한 것도 있고, 특히 앞서 남초 현상을 겪은 농촌 사회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국제 결혼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응하고자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한국어 시험이나 국제 결혼 이민자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든지, 한국인 남편의 가족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들도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는 남편이 한국인인 국제 결혼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가 최근엔 베트남이 감소하였고 이 자리를 태국이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태국 국적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도 자유롭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한국 태국인들 간의 연애 결혼의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인구의 남초가 극심해서 국제 결혼 지역이 도시층으로 이동하고 과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통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오스 한국 간의 국제 결혼은 연평균 100여 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국인 남녀끼리 수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골인해도 결혼 후 이런저런 문제로 훗날 부부싸움을 일삼고 별거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언어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한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중매혼으로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들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가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현실이 그와 다르니 당연히 실망하고 결혼 생활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나 잘 사는 국가의 환상을 가지지만 특히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국가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한국을 매우 잘 살고 세련된 국가라고 생각해서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은 자신들도 한국에 가면 그런 세련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연애 국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에 살게 될 국가나 가족을 종종 방문하여 어느 정도 환상을 깨고 가지만, 중매혼으로 결혼한 경우 결혼하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 그 사람의 생애 첫 출국인 경우도 많아서 환상이 깨지기도 전에 현실 결혼 생활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서로 잘 맞으면 배우자를 알아가는 재미로 즐겁게 결혼 생활을 하지만, 맞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 오는 이질감과 위화감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차이는 서로를 인정해 주다가 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쟨 왜 저러지? 하고 그 사람의 성향으로만 취급하다 보면 합의점을 못 찾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다른 각자 개인성을 인정하되 고쳐야 할 것은 고쳐서 살 수 있는 배려와 특히 서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내국인과의 결혼 생활과 별반 다른 것은 없다입니다. 앞서 말한 갈등이나 단점들은 어떤 결혼 생활이든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며, 강화된 결혼 이민 비자의 정책이 말해주듯이 현실적으로 국제 결혼의 실패의 원인 중 대다수는 한국 남편에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중매업체나 지인을 통해
서로 간의 유대감이나 사랑, 이해관계 없이 하는 결혼보다는 어떤 방식이든 만남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유로운 마음 자세로 특히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 주변 가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수십 수백 가지의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여 심사숙고해 보시면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니요. 쉽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가 중요하고 오늘 먹고 싶은 걸 먹고 배가 불러서 좋다가 중요한 라오스에 사는 한테 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